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달에 실시된 국내 수상 태양광 설치 현황에 대한 내용 중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작업의 이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 설치 비용과 발전 규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막대 형태가 있고 꺾기 형태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꺾기 형태의 발전 규모는 보조축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설치 비용은 주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 그래프 차트라는 거는 차트는 이쪽 왼쪽 이 부분을 주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조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냥 막대 형태로만 있다면 따로 보조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는 지금 막대와 꺾기 선형으로 해서 자 숫자 차이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는 1000단위가 되고요. 여기 1000만 단위가 되고요. 여기는 1000단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쪽 보조축은 꺾기 선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뭔 말이냐면 보령 때문에 발전 규모는 거의 한 5천에 가까운 정도의 킬로와트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평 저수지에 대한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500이니까 거의 한 3천만원과 2,500만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 이 차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엑셀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보통 차트에서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그림 영역을 제외한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전체의 모든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크게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 여기 왼쪽은 요거는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보조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 X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되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제목이 되겠죠. 그죠? 제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설명을 위해서 따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넣어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령댐에 대한 여기 나오는 3,276만원에 대한 내용은 바로 계열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빨간색으로 나오는 설치 비용 여기서 나오는 빨간색 설치 비용은 여기 막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줄 모양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점이 있는 형태를 꺾기 선형이라고 하는데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발전 규모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 데이터 형태의 문제를 보면 여기 1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경남, 그 다음에 지평, 운문, 청호, 보령, 그 다음에 오창, 용당, 당진 이래가지고 총 데이터는 8개입니다. 8개인데 차트를 보면은 6개밖에 없어요. 그죠? 6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6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차트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면은 정답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ITQ 엑셀에서는 정답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피벗 테이블과 그 다음에 차트 두 가지입니다. 피벗 테이블도 정답을 먼저 보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축출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8개가 있으면 8개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에 소요가 생기고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6개밖에 없을 때는 미리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차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지평, 운문댐, 그 다음에 청호저수지, 보령댐, 당진하력서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엑셀에서 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데이터를 보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경남, 지평, 운문, 청호, 보령 이렇게 있고 오창저수지와 용담저수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제1작업이 있고 문제를 보면은 나오지만 문제를 보면 여기서 문제가 1번에서 10번까지 있습니다. 문제가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요. 제일 먼저 정답을 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축출하는데 그 중에서도 설치 비용과 발전 규모에 대한 내용을 축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자 반드시 차트에서 영역을 지정할 때는 제목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첫 번째 영역을 당길 때는 무조건 그냥 당겨줍니다. 보령댐까지. 그죠? 보령댐까지.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데이터가 보면은 보령댐까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진하력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하력소 요 끝에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제목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는 그냥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발전 규모와 설치 비용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진 하력서는 한 개만 있으니까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 되고 또 여기 나오는 당진 하력서의 발전 규모와 설치 비용은 붙어 있기 때문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 영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당겨주셔야 되고요. 한 개만 있는 부분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당겨줍니다. 절대 컨트롤이나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영역을 원하는 데까지 보령댐까지 당겨줍니다. 왜? 여기 지금 아까 봤는 것처럼 보령댐까지죠. 그죠? 당진 하력소는 따로 별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령댐까지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발전 규모에서 설치 비용까지 이렇게 5개를 같이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당진 하력소는 한 개가 딸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만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 되고 또 여기 있는 부분은 또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차트는 첫 번째 내가 필요한 영역을 자, 다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창저수지와 용당저수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삭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이 2배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데이터가 자, 사업장은 있는데 그 다음에 지평저수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평저수지부터 내가 필요한 영역까지 당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용담저수지하고 당진하력소가 붙어 있다면 요거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4개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현재 이 문제에서는 요거 하는 게 뭐냐면은 사업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령댐까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사업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당진 하력소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2개는 당겨줍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래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엉뚱하게 이렇게 잘못 당겼어요. 잘못 이렇게 당겨버렸습니다. 그죠? 잘못 이렇게 당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업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막대 차트를 누르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이상한 그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항상 똑같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겨줍니다. 이 과정을 꼭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컨트롤 누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영역 당겨줍니다. 제목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찍어줍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겨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가서 여기에 막대 차트 요걸 딱 누르고 2차원을 딱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아까하고는 다르게 예쁘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요걸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잘라낸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영역을 당깁니다.
당기고, 자, 이 당기는 이유는 뭐라 했죠? 아까 원데이터가 여기서부터 보령댐까지고, 그 다음에 당진 하력서까지면서 설치 비용과 발전 규모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당겨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니까 찍고, 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마우스로 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에 가서, 차트에 가서, 2차원 타트를 당깁니다. 그죠? 자, 찍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까지가 지금 문제로 보면은 몇 번이냐 하면은 2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2번까지. 자, 여기 어디 갔습니까? 2번까지 한 거예요. 묶음 세로 막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1작업의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까지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여기는 차트 영역이 되고 여기는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차트 영역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누르면 차트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차트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차트 이동 누릅니다. 누르고 난 뒤에 자, 새 시트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직접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쳐주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시트에 제4작업이라는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4작업이라고 있는 내용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요놈은 반드시 마우스로 잡아가지고 제3작업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좀 전에 봤죠? 요렇게 잡아서 그냥 이동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지금 문제로 보면은 뭐냐면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위치 새로운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3번이고요.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 그래가지고 차트를 레이아웃을 3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26번으로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문제를 가보면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메뉴를 봅니다. 자, 차트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런 게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디자인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자인 중에 뭐냐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부분을 딱딱 클릭하면은 여기 차트 레이아웃 1번, 2번, 3번입니다. 여기 3번. 레이아웃 3번이라고 나오죠? 3번을 딸깍 클릭하면은 3번 형식은 차트 제목이 나오고 범례가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차트 레이아웃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지금 현재 이걸로 바꾸니까 범례가 이쪽 우측으로 가버리죠. 그죠? 근데 얘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레이아웃 3번이에요.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레이아웃 3번 됐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여기는 2011 때는 26번까지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 현재 2016이 되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스타일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이아웃 3번, 스타일 26번, 그러니까 6번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차트 전체의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해주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차트 전체를 했으니까 차트 전체를 누를 때는 그림 영역을 누르시면 안 되고 차트 영역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림 영역이 아니라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홈에 갑니다. 홈에가 야가 말한 것처럼 여기 글꼴 굴림 직접 써주시면 돼요. 굴림. 그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엔터. 그죠? 이렇게 치면 전체 다가 이렇게 글자가 11포인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글꼴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굴림 11포인트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색 박엽지라 그랬어요. 그죠? 자, 질감 분홍색 박엽지. 자, 여기 가셔가지고 차트 영역이고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채우기가 나옵니다. 채우기 역삼각형 누르고 여기 질감으로 가면은 질감에서 여기 보면은 글자들이 다 나와요. 분홍색 박엽지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분홍색 박엽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에서 질감 갑니다. 질감에 가면은 또 여기 분홍색 박엽지가 있어요. 딸깍 클릭합니다. 자, 전체가 분홍색 박엽지가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 영역은 여기 가면 다시 여기가 그림 영역이라고 했죠. 저 그림 영역 안에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흰색 딸깍 하면 이렇게 요 안은 이제 쉽게 말해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좀 전에 말했는 것처럼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이번에 제목 서식을 바꾸는 겁니다.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에다가 굵게 20포인트로 해줘라.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을 해줘라. 테두리도 넣어줘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차트 제목은 그죠? 요 차트 제목을 지우고 내가 만약에 타자를 쳐서 이렇게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타자 직접 쳐야 됩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부력 일체형 및 구조 체형의 태양 광 설치 현황 이래가지고 이제 글자를 바꿔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박스 바깥에 있는 요걸 딱 찍어요. 요걸 찍습니다. 요걸 찍어놓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이니까 됐으니까 됐고 여기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여기 채우기 있죠? 자 진하게 되시니까 이거 진하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깥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테두리가 없죠, 그죠?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윤곽에 가셔가지고 검정색을 딸깍 클릭해 주면 테두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여기서 글자 넣는 형태에서 그죠? 글자 넣는 형태에서 여기서는 요 박스를 딱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해주시고 여기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윤곽에 가서 윤곽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글자가 요게 이제 20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말했는 것처럼 6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목. 굵고를 굴림을 해주고 굵게 해주고 20포인트 해주고 채우기 인쇄한 다음에 테두리로 해줘라. 그죠? 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ITQ 엑셀에서 6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7번이 할 게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2010에서는 ITQ 엑셀에서 7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죠? 근데 2016부터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16에 이 문제를 보면 자, 서식은 발전 규모 킬로와트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으로 변형한 후 보조축을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나오지만 자, 발전 규모 여기 있죠, 그죠? 발전 규모에서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자, 여기 예를 들면 메뉴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자, 이거 딱딱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딱딱 누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이래 나오면 좀 그렇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자 찍고 또 얘를 갖다 한 번 더 찍습니다. 찍고 난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게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깥에 찍었다가 얘들 두 개를 전체를 찍었습니다. 요렇게 찍고 난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 전체 찍었어요. 그리고 1초 후에 야만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 규모만 선택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찍었죠? 자, 1초 후에 얘만 찍습니다. 얘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발전 규모라는 얘를 그죠? 표식 있는 꺾기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발전 규모를 여기 가면 글자 나오죠?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 그죠? 찍고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를 착각해 줍니다. 그럼 지금 그림 바뀌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끝이에요. 확인. 그죠? 그러면 이게 없던 보조축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찍죠? 찍고 그 다음에 야를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해 갑니다. 가가지고 요걸 눌러가지고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조축 생겼죠? 여기 지금 없죠? 확인해주면은 보조축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자 7번 문제에서 요 라인은 끝났어요. 보조축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레이블에서 보면 보령댐의 설치비용 계열값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보령댐의 설치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설치비용이 되면 설치비용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보령댐 이겁니다. 자 이걸 딱 찍으면 지금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찍혔고 다 지금 선택이 됐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한 번 더 찍으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딱 찍으니까 얘도 찍혔고 다 찍혔어요. 그죠? 그런데 얘만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찍으면 된다 했죠. 그죠? 그럼 그래프 놓은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블 추가 딱 합니다. 그러면은 레이블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레이블 서식이 나와요. 가끔은 이 레이블이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안쪽 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축과 깎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얘는 문제가 뭐냐면 바깥쪽 끝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서식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정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블 끝에 있죠. 그죠?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7번에 레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준 부분입니다. 그죠? 7번 레이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7번에 보면은 눈금선을 요거를 파선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문제 갑니다. 요 눈금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그림이 나타나요. 자, 여기 더블 클릭. 그죠? 나타나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기 가서 이렇게 페인트 모양을 딱 누르면 대시 종류라고 나옵니다. 대시 종류.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깥에 찍었죠? 여기 더블 클릭을 따닥 합니다. 따닥 하면 지금 그림이 좀 전에 여기 있어서 그런데 여기 페인트 붓는 모양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지금 대시 종류라고 나옵니다. 자 문제가 보면 여기 보면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해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대시 종류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면은 파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 그죠? 근데 요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선 모양에 가서 대시 종류에 가서 파선이라고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글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점점점 형식으로 파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칠 작업은. 자, 칠작업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출력 형태를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5,000, 500,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가보시면 나오지만 얘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얘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기 숫자 있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또 여기 보면은 축 옵션이 나옵니다. 축 옵션에 가보면 축 옵션 여기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딱 하면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아무거나 찍어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축 옵션 여기 있네. 축 옵션에 보면은 자 최소는 0 맞죠? 그 다음에 최대는 5,000입니다. 여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0에서 5,000이죠. 그죠? 그리고 주 단위가 보면은 1,000씩 돼 있어요. 그죠? 1,000씩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주 단위가 500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주 단위로 500으로 되어 있는 얘를 1, 10, 100, 1000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여기 있는 게 바뀌는 게 보입니다. 딱 바뀌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그죠? 요게 최대가 5,000이 될 수도 있고 6,000이 될 수도 있어요. 6,000 바꿔볼게요. 이거 돼요. 그럼 여기 5,000이죠. 엔터 딱 치면은 6,00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차트 그림이 조금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가서 5,000으로 바꾸겠습니다. 5,000 바꾸고 주 단위를 이번에는 500으로 바꿔갈게요. 다시. 그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죠. 그죠? 그럼 주 단위 요거를 갖다가 1, 10, 100, 10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야가 요구하는 7번이 그죠? 7번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작업이 가장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범내 명령을 병력하고 출력 형태에 참고하시오. 자, 범내가 보면
여기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일자로 안 되어 있고 이건 떨어져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Alt, Enter를 치고 내려가는 글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를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가지고 발전 규모 야를 찍고요. 그 다음에 편집, 바로 위에 있는 편집을 누릅니다. 이 편집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편집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 작업에다 그대로 글자 옆에 있는 여기 발전 규모 있죠. 그죠? 발전 규모 갈로 열고 KW 갈로 닫고. 그죠? KW 잠깐 골라했습니다. 대문자 K 그 다음에 W 갈로 닫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자, 원래는 Alt Enter를 쳤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범례를 전체를 눌러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간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서 발전 규모 누르고 바로 위에 있는 편집을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발전 규모 해주시고 갈로 열고 K W 갈로 닫고. 그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몇 번 문제가 되냐면은 8번 문제. 범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은 여기 있는 도형이 있죠. 그죠? 최대 설치 비용하고 이렇게 도형이 나오는데 이 도형의 타원형 설명서는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여기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제일 아래 가면 이렇게 설명선들이 나옵니다. 네모는 네모 찾으시면 되고 원형은 원형 찾으시면 돼요. 그죠? 타원형 설명선. 딱 그래가지고 자 동그란 십자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당기시면 되고 적당하게 그림처럼. 그죠? 자 여기 그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 요 뾰족한 부분은 마우스로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림처럼. 그죠? 자 변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글자 나오는 것처럼 최대 설치 비용 하고 됐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이 박스가 작을 경우에는 글자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 되는데, 자, 지금 현재 흰 글씨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파란색 바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죠. 그죠? 정답에서는 지금 하얀색 바탕입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홈에 가셔가지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흰색 바꿔면 글자가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글자 색깔을 아직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위 가운데 정렬, 좌우측 가운데 정렬 해주면 글자가 아래 위에서 좌우측으로도 세로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지우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설명선을 찍습니다. 그리고 쭉 당겨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 놈을 이렇게, 그죠?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최대 설치 비용, 그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찍어 놓은 상태에서 홈에 가가지고, 글자, 그죠? 이렇게, 채우기 흰색 해주고, 글자는 검정색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위,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글꼴도 이왕이면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도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작업들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이 1번에서 10번까지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을 먼저 봐라. 라는 겁니다. 정답을 보셔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축출을 해서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지우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제 4작업 다시 요거를 지우고요. 과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에고. 아깝다. 시큰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제1작업. 제1작업에서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처음에는 그냥 당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도 당깁니다. 한 개짜리는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당겨줍니다. 자, 요게 만약에 떨어져 있다. 사업장 찍습니다.
컨트롤 상태에서 요거 2개 땡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 3개 땡깁니다. 여기는 6개를 땡겨줍니다. 요거 2개 땡깁니다. 여기는 4개 땡겨줍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찍고 요거 2개 당기고. 자, 처음에는 그냥 당겨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5개 당겨, 6개, 10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거 찍고 요거 2개 당겨주고. 그죠? 요게 끝나고 나면 사업에 가서 차트에 가서 2차원 차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자, 바로 오른쪽 마우스 3번 문제처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차트 이동. 그죠? 그래서 새 차트에 가서 제4 작업이라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제4작업이 생깁니다. 제4작업을 여기 1작업 앞에 두시면 안 된다 그랬고 뒤로 당겨서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요게 이제 3번까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차트 영역에서 여기서 찍어 놓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엔터. 그죠? 이렇게 하면은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의 글자들이 다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인데 차트 영역인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죠? 채우기에 가서 질감에 가서 분홍색 박엽질 누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5번의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죠? 차트 제목, 그죠? 차트 제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령, 보령이 아니고, 부력, 일체형, 및 구조, 뭐, 했다고 치고요. 그죠?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여기를 찍으라 그랬죠, 여기. 그죠? 박스 여기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하라 했으니까 진하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라 그랬습니다. 윤곽을 해주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차트 제목이 끝났고요. 자, 서식에서 발전 규모를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으로 해준 다음에 보조축으로 만들어 그랬기 때문에 마우스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다시 한번 야만 찍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계열 차트 변경, 종류 변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놈을 표식 있는 꺾기 선형을 해주고 보조축으로 해주면 보조축이 여기 없는데 확인해주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중에 보면은 보령 때문에 여기 레이블 값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찍어주면 얘만 선택이 된다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면은 레이블 값이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간다? 선 스타일이 나옵니다. 선 스타일은 선 스타일 요 부분을 또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스타일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죠? 자, 처음에 만약 이 메뉴에 있으면은 요 메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시 종류해 가지고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 축이 500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이 중에 이제 여기 차트 모양 딱 눌러보시면 축 옵션이 나옵니다. 그죠? 축 옵션에서 최소가 0이고 최대가 5000인데 주 단위는 5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그죠? 엔터. 딱 치면 여기 있는 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1000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7번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7번 문제가. 7번 문제가. 여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범례라 그랬는데 범례는 전체를 찍어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데이터 선택. 그죠? 가서 그 다음에 발전 규모 찍어주고 편집. 그죠? 편집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발전 규모 갈로 열고 KW 대문자로 KW 갈로 닫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일자로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형은 이제 사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요걸 당겨가지고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놈은 요렇게 해주면은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갖다가 최대 글자 바꿔주시고요. 최대 발전 규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찍어놓고 홈에 가셔가지고 글자 굴림 엔터, 그죠? 실 포인트 그대로 두시고 진하게는 아니죠.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아래 위 가운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글자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도형까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100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차트 하나가 100점입니다. 총 500점 만점 중에 차트 하나가 10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당겨주고, 그죠? 자, 아까 말했지만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왜 선택을 하라고 하냐면 제목을 선택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찍고 찍었어요. 네, 땡겼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에 가서 차트를 했습니다. 이러면 여기 지금 이게 계열 1, 계열 2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계열 1이 뭔지, 계열 2가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제목을 포함해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상태에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찍고 당겨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에 가서 차트를 가서 차트를 딱 대주면 밑에 발전 규모, 설치 비용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파란 게 발전 규모고 빨간 게 설치 비용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자, 제가 만약에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찍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상태에서 2개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개 당겼습니다. 요거 4개 당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 당겼습니다. 요거 3개 당겼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에 가서 차트에 가서 2차원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 나타나죠. 그죠? 자, 다시 만약에 문제에서 이번에는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요거 2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포함해서 당겨주고 난 뒤에 사회에 가서 차트에 가서 해주면은 요렇게 6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차트 이동 들어가서 새 차트에서 제5 작업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아, 요렇게 차례대로 따라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을 하셔야 되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기를 몇 번 하시면서 충분히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